네, 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시장이 개운치가 않죠. 나스닥, 테슬라는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시장은 부담을 받는데 또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 대비로는 지수 자체가 버텨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 체감적으로는 또 부진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크게 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내내 약세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참 정신이 없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오후장 본격적으로 주제 세계로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바로 진단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 재확산에도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는 무엇인가? 오늘 네. 장을 보시면서 글쎄 이번 주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모든 걸 달러 핑계로 대면은 그 명분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의미가 큰 것보다는 개인들이 이 시장의 방향을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기관이 3천억 원까지 매수세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개인의 매도가 더 무섭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해서 지금 와라고 외치는 오늘 시장을 외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네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아쉽다는 거네요. 일단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어디까지 늘어나느냐는 이제 나중에 추가 알파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워낙 초반에도 선방을 잘 해냈고 이번에도 무난히 막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과 지금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확진자가 두드러지게 나탔던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가 이제 감쇄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악재는 좀 일시적인 악재, 좀 악재로 대응하기엔 지친 악재인데 사실 안 그래도 코스피가 좀 쉬고 가고 싶었던 자리에서 빌미를 제공했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이번 주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보다도 개인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좀 기간 조정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연장을 하는데 조금 더 무게가 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조금 더 유동성의 힘을 그래도 계속 받쳐내주지는 않을까요? 이미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급격하게 한번 음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재가 좀 소멸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수가 다시 탄력적으로 끌어올라간다. 이런 분위기. 물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은 우리 증시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선반영은 호재로서는 녹아져 있다. 그리고 연장의 뒤로 밀린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맞을 매는 좀 피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악재를 피한 정도이지 이것이 강하게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지금처럼 이제 받쳐내주는 효과로는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딱 기간 조정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종목의 장단을 좀 맞춰봐야 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여행과 이 중국 소비주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방한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급증하니까 지금 언택트 다시 오고 여기 다시 빠지거든요. 이 장단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가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이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마스크를 두껍게 써야 된다는 것이 화장품의 악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제츠 정부국장이 오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막연한 사실 연기가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우려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화장품이 급등을 했던 것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거기에 코로나 이슈랑 시장의 좀 분위기가
개인들이 참여도가 높은 종목들이 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맞을 매를 세게 맞는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빠질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팔면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주는 이럴 때 좀 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뭐 오른 게 없었던 섹터가 네. 겨우 한번 고개 들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시진핑 주석이 다시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 뉴스는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담아가 보자라는 오히려 화장품주는 매수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오늘 아모레퍼시픽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너무 이제 그렇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있길래. 그런데 지금 양재치 이런 정치 국언이 네. 좀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연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된 것이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20일쯤에 와서 뭐 논의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은데 결국엔 연기가 되든 안 되든 조정을 받는다면 중국 소비주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굴뚝주가 다 빠지고 있는데 또 하루 이틀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언택주들이 가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순환매가 오는 이제 이렇게 시속 게임이 좀 빨라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해서 지금까지는 2,400까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주식을 많이 하는 자나 많이 모르는 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나 똑같은 시장이었지만 이제부터 벌어질 하반기의 시장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조정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 저는 거예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다시 호재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줬네. 이러면은 뭐 앞으로 나올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시 10% 네. 이 자리에서 빠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언택트주들은 네. 좀 다시 오르잖아요. 오늘 딱 봤더니 셀트리온 중심으로 한 뭐 의약품이라든지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제 언택트주에 대한 매수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닷새 만에 1,000명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누적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또 한동안 그럼 이런 장이 더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제약주 보시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장을 보고 눈치를 보다가 이게 가는구나 이쪽이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이 이제 강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보고 뭐가 갈 때 내가 무엇을 따라잡을지에 대한 준비가 여러 군데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풍제약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인덱스처럼 신풍제약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빠졌고 두드러 맞고 다 두드러 맞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저 자리에선 더 이상 안 빠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에서 오늘 시그널을 보여준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이 섹터가 앞으로 계속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이제 눈치 게임 영역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순발력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결국엔 지금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언택트는. 네.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신풍제약 일중으로 보시면 눈치 보고 오를까 말까 네. 오를까 말까 하다가 훅 치고 올라갔고 수젠텍도 경우에 좀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시세를 좀 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마냥 또 간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또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는 모르죠. 거네요. 그래서 그 눈치 보기에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루를 넘기지 않는 단계 트레이딩이에요? 글쎄요. 오늘에서 내일까지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일 밤에 당장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틀림없이 이 부분은 조정을 준 이후에 이쪽 제약이라든가 진단 쪽은 조정을 준 다음에 이제 반등이라 내일 오전까지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적극적인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쉽지 않다는 네, 거네요. 근데 마스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의무 착용화하는 것을 그렇게 된다면 마스크주는 사실 완전 소외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다 공격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크 쪽 웰크롬 50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렵네요. 어려워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소비주였는데 소비주가 이번 주 빠질 때는 이쪽에서는 좀 화장품주 중심으로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 네. 언택트 쪽에서는 뭐 마스크라든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해보자라고 했지만 말은 쉬워도 이게 대응이 사실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네. 이 팁이 좀 있나요?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 그 팁?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저한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주식을 모르시는 생초보자분들 저는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 업종에 보는 뷰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장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나를 알아가는 시장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 비겁한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고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과실을 딸 때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정감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진드건이 기다리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지 내 투자 스타일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나야 되지 그냥 계좌가 플러스가 났다고 나는 주식시장 타이밍이 좋고 난 이 시장을 제대로 봤어 이런 자만에 빠지시면 하반기 시장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아니,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언택트는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네.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의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게 저는 말은 보는 쉬워도 거죠. 진짜 대응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찾아볼게요. 네. 언택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사실 받쳐주는 공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좀 둔화됐더라고요. IBM의 CPU 위탁 생산을 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테스나만 좀 움직이고 반응이 저는 또 조금은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제 TSMC가 가져갔던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제 IBM CPU 7나노 공정에 대해서 수탁을 받았다는 사실 IBM과 오래전부터 함께 손잡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라 예정됐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타이밍이 파운드리의 TSMC 독점권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쫓아가 줄 수 있느냐 어떤 그 신호탄을 알리는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요 정도 휘말이에서 끝난다는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때는 다시 이제 이쪽은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CPU 쓰다 보니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지금 못 오른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EUV 공법이 맞지만 EUV는 꼭대기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SNS 택도 오늘은 다시 한번 위에서 불꽃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윗골이 달았어요. 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 시장이 진짜 쉽지 않구나. 막연한 상상력보다는 용기 있는 자, 잘 모르고 용기 있는 자들이 돈 벌기가 더 쉬운 네. 장이고 많이 알아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진짜입니다. 반성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제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좀 영향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 호재를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반영이 될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반영이 될 테니 무조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핵심이 EUV 공법인데 EUV 공정과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 많이 수익이 나 있는 자리라서 조금 어떻게 될 거를 그러니까 관련주를 뽑아 놓으시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보는 것이 뭐 SFA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테스나 그다음에 뭐 SNS 택이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못 간 건 너무 아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소재 쪽에서는 리노공업, 뭐 월덱스라든가 그다음에 원익 QNC 이런 소재주들 안에서 잘 아직은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는구나.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보일 땐 비중을 좀 가져가 봐야겠다. 이렇게 지금은 종목을 추려놓고 째려보고만 있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움직일 때 다시금 네. 관심을 가져보자.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의 시장 반응은 다소 아쉽다. 근데 가장 크게 움직인 건 테스나와 TCK였거든요. 네. 가장 좀 크게 움직였던 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찾아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 안에서 꼽아보는 게 나아요? TCK는 제가 추천 종목으로도 갖고 있는 좋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주 월요일 아침 방송에 관심주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이 종목은 저는 꾸준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좋아서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TCK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테스나는 지금 좀 더 치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것 중에서 쫓아간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TCK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재 쪽에서 리노공업이나 월덱스 지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움직일 때 보자. 오늘 네. 반응은 아쉽다라는 네. 진단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특징주 안에서 메디톡스 또 볼게요. 상한가입니다. 네. 지금 그 판매 재개 이슈가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의 이슈일까요?
글쎄요. 이럴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죽은 자식 살아났으니 그것이 최고의 호재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나에게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러니까 어떤 조정을 주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떤 이렇게 삼각 그 탄착권을 형성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매수 트랙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어쨌든 판매 재개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로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네. 판매를 못했던 시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게 있죠. 대웅제약과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예비 판정에서는 메디톡선을 들어줬고, 근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11월 올해 하반기 겨울에나 나오게 될 테니 그 시간 동안은 뭐 가는 종목 한미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갈만하다. 오르고 내릴 동안 나에게 아. 영역이 온다면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상한가가 풀리고 정말 분석과 차트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을 네. 때는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질 여지를 두고 하반기까지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리포트를 보면 악재는 뭐 2분기로 끝이다. 이제 네. 호재가 더 많다. 네. 근데 판매 재개가 돼도 사실 메디톡신 자체가 신뢰를 잃어서 네. 많은 분들이 메디톡신을 맞으실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매량에 이때는 있어서. 지금은 판매량과 호재가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 상한가 한 방에 그거를 다 녹여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의 핵심은 뭐냐면 오래전에 들고 계시던 분이 올라왔었을 때 아유 이제는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팔아야지라는 매물을 받고 그 매물을 다 받아서 어떤 가격에서 하방 경직을 나오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 수급 논리가 우선입니다. 네, 일단 메디톡 죽은 자식이 살아났다. 네. 좀 더 상방을 열어두고 볼만하겠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한가여서 우리가 살 수는 네. 없습니다만 근데 상한가 풀리고 나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전망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특징주와 함께 시장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관망, 쉼도 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도 쉬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투자도 날마다 모든 종목을 사야 되고 올라가는 종목을 다 살 수 없고요. 올라가는 시장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락하는 장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번 시장을 통해서 확고하게 내가 좀 몸에 익혀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매매를 쉬어가는 전략도 이번 주는 유효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쉬고 그래서 뭔가를 사고 팔기에도 관망을 네.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번 네. 주에 대한 장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그 안에서 좀 주목하시는 네,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으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살 게 없다예요? 네. 신규 투자자분들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상담을 해드리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시는데 그분의 성향을 알아내는 것이 제 최우선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성향이시니 그 고객분의 성향에 맞춘 종목의 정원을 꾸며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성향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이 언택트와 컨택트의 시속 게임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수렴하는 점에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진짜 버블로 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버블로 가는 주도주가 나오게 될 텐데 네. 저는 그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IBM 수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싸움에서 화웨이는 이제 완전히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반도체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번 IBM 수주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 설계를 통합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완전히 커져 있고, 화웨이가 이제 완전히 배제되면서 통신장비 수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를 때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근데 다른 거 20% 올 때 삼성전자 5% 10%밖에 안 오를 거잖아요. 떨어질 때도 생각하셔야죠. 삼성전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손절가 없음, 네. 목표가 65,000원 선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과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장에서 관망을 하면서 좀 지수 대비 못 올랐던 소비주들이 조정을 받을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대한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